네, 금요일 수업 없어요. 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잠깐 하고요. 요거 가지고 오늘은 정적분의 계산상의 성질이 어떤 건 있는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적분은 기호로는 이렇게 부정적분이랑 비슷하게 쓰는데 여기서 아래끝과 윗끝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테그랄 아래끝 윗끝을 a, b라고 두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상수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 이후에 다음 시간에 연결할 내용에는 여기에 이제 미지수 x가 들어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과정이 달라지거든. 일단은 정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하더라. 모양. 부정적분과의 차이는 아래끝 윗끝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래끝 윗끝에 상수항을 집어넣으면 정적분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부정적분의 알맹이, 즉 적분 상수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알맹이를 구해서 아래끝 윗끝을 넣는데 빼는 순서는 윗끝을 먼저 넣어서 아래끝 넣은 걸 뺀다. 그래서 윗끝 빼기 아래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결과가 부정적분이랑 다르게 어쨌든 함수 값들의 차이로 나타나니까 실수값, 상수값들로 등장한다. 이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였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더. 지난번에 그 구분구조법 설명하면서 넓이 구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결국은 정적분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넓이가 정적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 말은 뭐냐? 아래쪽 예시처럼 X축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와 주어진 구간 X축 사이에 넓이를 구해 보려고 했는데 정적분 이용해 보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다라는 말은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그럼 언제 옳으냐? 함수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모두 양수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넓이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뒤로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간단한 함수는 그려가지고 정적분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볼게요. 한 장 넘겨볼게요. 95페이지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2번은 교육과정 외라서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봐야 뭐 크게 우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번으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정적분은 변수에 무관하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이제 적분 변수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에서 이걸로 할까?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이걸로 하자. A에서 B까지 아래끝 윗끝 넣었어요. 대상 함수는 fx, 적분 변수는 x, dx 이렇게 정적분을 합니다. 여기서요. 계산은 조금 이따가 하고 아래쪽에 아래끝 윗끝 동일한데 변수 위에서 말하는 제목에서 말하는 변수를 바꿔보겠습니다. x를 t라고 바꿔볼게요. dt 이렇게. 그런데 fx나 ft나 결국은 x랑 t를 문자로 보는 미지수로 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로 따지면 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정적분을 정의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small f의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했을 때 large f 부정적분 구해서 아래끝, 윗끝 이렇게 넣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윗끝 x에다가 b 넣어서 빼기 아래끝 x에다가 a를 넣는다. 이렇게 계산 과정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밑에 적었던 a에서 b까지 small ft dt 적분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요. x에서 t로 바뀌더라. 그러면 small f의 부정적분은 문자만 바뀌었지 형태는 똑같겠죠. 그래서 large ft 이렇게 부정적분이 될 거고 아래끝 윗끝. 짠. 그러면 아래끝 윗끝 AB는 또 어디다 넣냐? T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면 윗끝 넣으면 대문자 FB, large FB, 빼기 large FA 이렇게 되더라. 어머나. 그러니까 변수를요. x에 대해서 보거나 t에 대해서 보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수 집어넣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동일하더라. 와, 우리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부정적분을 할지가 정해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정적분은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럼 이건 언제 써먹냐면 변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결과는 정적분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같은 함수의 형태, 같은 변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 하나 적어볼게요.
0에서 1까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4x 2차 함수라고 봐도 되겠죠. 정적분과 빼기 0에서 1까지 t제곱 dt 이렇게. 자, 뒤에 적분, 정적분에 대한 성질을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만 볼게요. x제곱의 dx 요놈과 t제곱의 dt는 결국은 뒤에 있는 t제곱 dt를 x제곱 dx로 바꾸면 동일한 녀석이죠. 그리고 아래 끝 윗끝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0에서 1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되면 빼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사라지는 구조가 돼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각각 정적분 결과를 구해서 빼도 되지만 지금처럼 미리 지금 구간이 같아서 빼기 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같은 함수로 쳐다볼 수 있어서 빼면 함수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는 남은 것만 0에서 1까지 남은 거 4x만 적분해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해봐야겠죠. 4x 뭘 미분하면 4x가 되나요? 1차는 2차를 미분해야 되니까 2x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넣으면 0이니까 버리고 2 넣은 결과 2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변수 바꿔서 필요에 따라 바꿔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본격적으로 이 정적분의 성질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는 4개 정도를 적을 건데 이 한 페이지를 쭉 적을 거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좀 간단하니까 A에서 B까지 fx, dx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던 녀석이었는데 여기에 상수 k를 곱해봅시다. fx 앞에다가 이렇게 정적분. 그러면 요거는 이제 크게 증명하진 않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미분을 할 때나 부정적분을 할 때나 실수배는 따로 꺼내놓고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정적분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정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넣는 거니까 K를 따로 떼놓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K를 인테그랄 바깥쪽으로 꺼내서 곱해놓고 A에서 B까지 fx 정적분한 결과를 곱하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실수배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함수를 합해 보겠습니다. F랑 G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정적분은 자, 요거는 계산을 살짝 해볼게요.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놓고 아래 놓고 뺀다 였으니까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 플러스 마이너스 부 그대로 달아가면 되죠. 그 다음에 스몰 gx의 부정적분 라지 gx 부정적분 구했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옆에다 쓸게요. 는 B부터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FB 플러스 마이너스 GB에서 니까 요거 중괄호로 묶어서 한 덩어리 B를 넣은 결과예요. 빼기 A를 넣은 결과는 FA 플러스 마이너스 G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는 F끼리, G는 G끼리 다시 뭉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FB 빼기 FA 한 덩어리. 그러면 F와 G의 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그러면 남은 건 GB 빼기 GA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안쪽과 암산으로 갈 건데 첫 번째 관료에 있는 FB 빼기 FA는
우리 거꾸로 돌리면 A에서 B까지 스몰 f의 정적분이죠. 왜냐하면 부정적분구에서 윗끝 아래끝 넣어서 뺀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스몰 gx의 정적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와,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작과 결론을 봐봐요. 정적분의 대상 함수가 한꺼번에 묶여 있었는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기준으로 다 쪼개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걸 꼭 표시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A에서 B까지라는 아래끝 윗끝이 쪼개서 쓸 때도 얘네들이 쪼개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아래끝 윗끝 A에서 B까지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건 우리가 뭐 신나게 잘 하거든.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명훈아, 보고 있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결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적분 구간이 같네. 정적분 구간이 같네. 그리고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덧셈 또는 뺄셈을 하고 있네. 그럼 이거는 A에서 B까지 구간에 한꺼번에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 잘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예제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예시 0에서 1까지 19x의 20제곱 더하기 x 정적분 빼기 0에서 1까지 19x 20제곱 아니 여기는 고칠게요. 19y라고 할게요. y의 20제곱 dy 일부러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인할게. 어머나 0에서 1까지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dx 적분 변수가 x고 두 번째 거는 변수가 y 적분 변수 y 이렇게 되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0에서 1까지는 구간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앞에 19x 20제곱과 뒤에 19y 20제곱은 각각의 적분 변수가 dx, dy로 다르지만 결국은 이거를 정적분으로 정리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걸 빼고 있잖아. 그러면 사실상 19x의 20제곱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거나 19y의 20제곱을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거나 동일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0에서 1까지가 적분 구간이 같고 얘네 둘이 뺄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함수를 한꺼번에 뭉쳐줄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y인데 어떻게 뭉쳐요? 요거를 0에서 1까지 19x제곱 dx로 바꿔놓을 수 있겠지. 같은 결과니까. 그래서 앞에 합쳐버리면 빼기로 연결되니까 19x 20제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하면 우리가 굳이 일일이 정적분 하는 것보다 대상이 엄청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분 구하면 2분의 x제곱이 될 거고 이거를 0에서 1까지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결과를 잠깐만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결과만 0에서 1까지 x를 정적분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x 요 녀석을 대상 함수로 본다 그러면 y는 x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이 정도의 y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겠죠. 대상 함수가 y는 x인 거야. 이거를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세요예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1의 함수값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y값도 1이겠죠. 그러면 쌤이 정적분이 그 지난 시간에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적분이 뭘 의미했냐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x축과 함수 사이는 영역인데 x축 위로 정의된 데에서는 양수, 곧 넓이가 나오고 함수값이 음수, 즉 x축 아래로 내려온 데는 음의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냐? 0에서 1까지 x의
정적분 위치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조리 어느 하나 빼지 않고 0보다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넓이가 곧 정적분 결과가 되겠죠. 넓이 얼마니? 0. 그렇지. 2분의 1. 그래서 정적분 결과랑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프랑 연결하면서 정적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4개 정도 적는다 했죠. A에서 B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거는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래 끝 윗끝이 존재하는데 아래 끝을 A, 윗끝을 B, 아래 끝 윗끝이 존재하는데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 얘네 둘을 위치를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요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써볼게요. 얘랑 같게 만들 건데 B는 윗끝은 내려오고 아래끝으로, 아래끝은 위로 올라가고 대상 함수는 동일해야 돼요. fx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바꿨는데 같진 않겠지. 왠지 느낌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더라. 즉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더라. 결론은 아래끝 윗끝을 바꾸면 원래 결과, 정적분의 결과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 A에서 B까지 small f의 정적분은 아까 하듯이 부정적분 fx, large fx를 구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는 B를 넣은 것에서 A를 넣은 걸 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B에서부터 A까지, B에서부터 A까지 fx 정적분은 상황이 똑같죠? large f 부정적분을 구해서 BA까지. 그렇다면 얘는 A 윗끝을 넣은 것에서 B 아래끝 넣은 걸 뺀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어머, 얘네들이 어떤데? 결과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럼 순서를 바꿨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냐? 아래끝 윗끝이 뒤바뀌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 즉 마이너스를 곱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 방향은 많이 하거든요. 아래끝 윗끝이 아래끝 윗끝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요거는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걸 내가 처리해주기 위해서 아래끝 윗끝 위치를 바꾸는 거 요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마이너스가 불편해. 그러면 그걸 없애는 대신 아래끝 윗끝을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지? 요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괜찮아요? 자, 요 옆에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요거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잘 봐봐. F가 조그맣게 그릴게요. 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 부분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정적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f가 x축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모두 양수니까 넓이와 같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넓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빗금칠한 부분을 선생님이 넓이 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썼던 이 정적분은 말 그대로 S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S. 이거는 양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방금 왼쪽에서 해왔는데 적분 구간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전에는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A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함수. 이렇게 면 조금 전에 했지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S가 되고요. 음수가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왼쪽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F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적분의 구간 아래 끝 위 끝을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적분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적분 방향. 그래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면서 F를 적분하세요 하면 지금 그림처럼 아 얘는 넓이구나로 바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를 똑같이 놔놓고요.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적분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래 끝, 위 끝.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 부호가 정적분의 부호가 결과의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의 실수를 좀 줄이려면 적분 구간을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즉 아래 끝, 위 끝 잡을 때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한 것은 결과를 먼저 적겠습니다. A와 B는 어떤 구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F를 정적분하고요. 거기다가 합해서 C에서 B까지 또 fx 정적분한 거랑 같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보자. A에서 B까지 대상함수 fx를 정적분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체크할 것은 적분 대상함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해요. 적분 대상함수는 다 동일해요. fx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함수를 놓고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봐봐. 오른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림부터 볼게요. F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시작 A, 끝 B. 그러면 좌변이 얘기하는 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니까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양수겠네. 자, 그런데 우변을 보세요. 우변은 출발은 A랑 동일한데요. 여기서 C로 갔다가 두 번째 fx 똑같은 함수에서 C에서 B까지 또 간대. 그러면 C를 한 이쯤 잡아보는 겁니다. 짠. 그러면 우변의 첫 번째 식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A에서 C까지니까 요렇게 구간의 함수 아래로 x축 사이 여기를 구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이 어디예요? C에서 B까지니까 마침 F 똑같은 함수니까 C에서부터 B까지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 영역과 녹색 영역을 합치면 파란색 영역이랑 일치하죠. 요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런데 C를 지금 이쁘게 A, B 사이에 넣어놨으니까 이런 작업이 되는 건데 바깥으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F는 뭐 비슷하게 그려놓고 F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A, 출발점 A. 여기가 B. 그리고 C는 바깥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BC 꼭 구간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좌변 A에서 B까지 정적분의 결과는 여기죠. F 함수와 X축과 AB 구간으로 이루어진 영역. 좌변 표시했고 우변의 첫 번째는 A에서 C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죠. A에서 C까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영역이 좀 크잖아, 그지?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C에서 B로 간대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게. C에서 B로 적분 아래 끝, 위 끝을 잡았는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큰 데서 작은 데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부호가 뒤집어진다 그랬죠.
영역만 먼저 체크를 해보면 C에서 B까지 영역은 여기겠지만 이게 양의 값이 아니라 C에서 B로 적분을 하니까 음의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음의 값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야 되는 영역이야. 넓이라고 쳤다라고 하면 와 그러면 좌변 파란색 영역과 우변의 빨간색 영역에서 녹색 영역을 뺀 영역이 일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식으로 돌아올게요. 첫 번째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A, B 구간 사이에 C를 집어넣고 그렇다면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게 결국은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거치는 C가 굳이 A, B 영역 그 구간 사이에 들어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준비됐니? 좌변은 이제 안 할게요. 라지 F 부정적분을 구해서 B 넣고 A 넣고 빼는 구조니까 우변이 그렇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 아래 끝, 위 끝 더하기 똑같죠? 라지 F 아래 끝 C, 위 끝 B.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거는 FC 빼기 FA 더하기 두 번째 거는 FB 빼기 F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FC는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요거 날라가고 남은 걸 봤더니 large FB 빼기 large FA 요게 뭡니까? A에서 B까지 small f 정적분 결과였죠.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죠? 정리되겠죠? 예시 하나 적어볼게요. 요거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거 표시는 하나 하고 가자. A에서 B까지 구간을 지금은 C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구간을 쪼갰다 이런 개념인데 C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C, D 두 개를 넣어서 쪼개도 괜찮아요. 순서대로만 가면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의 모양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 한 정적분의 윗끝과 지금 대상 함수는 동일할 때를 전제했을 때예요. 한 정적분의 윗끝과 다른 정적분의 아래끝이 플러스로 이렇게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 생략하고 아래끝, 윗끝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한번 문제에 적용해보자. 자, 예시로 0에서 10까지 x제곱 정적분 빼기 1에서 10까지 t제곱 정적분 일부러 문자도 바꿔봤어요. 근데 사실상 t제곱 dt는 x제곱 dx로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적분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각각 정적분 구해서 빼면 되거든요. 단순하니까. 그렇게 가도 되는데 머리를 잠깐 써보자고. 자, 구간을 붙일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둘 다 윗끝에 10이 들어있거든. 공통 숫자가 10인데 윗끝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아까 연결하려면 한 정적분의 윗끝과 다른 정적분의 아래끝이 일치해야 상쇄시켜 줄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0에서 10까지 x제곱 dx는 일단 두고요. 윗끝 아래끝을 바꾸는 방법이 부호를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잖아. 그런데 마침 두 번째 인티그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아래끝 10, 윗끝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 함수도 x제곱 dx 변수를 x에 맞춰보는 겁니다. 덜 헷갈리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적분으로 할 대상 함수가 x제곱으로 동일해요. 요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윗끝 10과 아래끝 10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로 축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3분의 x 세제곱 부정적분을 구했고요. 0에서 1까지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결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분구조법 예시로 들었던 함수기도 해요. 얘도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x제곱, 즉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정적분 구간 0에서 1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하세요 였으니까 결론은 x축과 구간과 이 곡선 y는 x제곱이죠.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영역의 값을 얘기하는데 지금 x축 위로 전부 올라와 있으니까 양의 값 이렇게 되겠죠. 이 영역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라는 의미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언급하지 않았던 거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뭐 0에서 1까지라든지 아니면 함수가 x축 밑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음의 정적분 결과가 도 나올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자고.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식으로 해결을 해본다 그러면 부정적분 라지 fx를 구해서 아래끝 위끝 넣어요. a에서 a까지니까 암산하면 어떻게 되니?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0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상 함수가 어떤 함수든 간에 적분 구간이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그 정적분의 결과는 0이 되는구나. 맞죠? 이거를 기하적으로도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small f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a에서 b까지 구간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의 구간의 넓이 또는 영역의 값 이게 정적분 결과였는데 지금 봐봐. a를 이렇게 잡아놓고 아래끝 윗끝을 거기다가 또 잡았어요. 이렇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옆에 그렸는데 일치하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사이의 영역의 넓이가 나오니? 우리가 색깔 칠할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정적분 결과가 0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앞으로 정적분이 이 대상 함수가 여기는 지금 fx라고 간단하게 줬지만 여기가 뭐 fx 플러스 gx 플러스 뭐 px, qx 뭐 이렇게 나와도 적분 구간이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정적분의 결과는 0이다. 요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 지금 정적분의 성질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산상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특징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우함수, 기함수를 다시 한번 등장시켜서 요것들의 정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함수, 기함수 요거 의미를 잠깐 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라는 의미와 기라는 의미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는 짝이 있어 라는 의미고요. 기는 짝이 없어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래서 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왼쪽 오른쪽 한 쌍, 한 짝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짝이 있는 건 Y축 대칭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첫 번째, 요건 표 그대로 쭉 연결해서 넣을 거예요. 우함수다, 기함수다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식이 존재합니다. 식,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해야겠죠. 우함수는 기함수와 마찬가지로 출발은 동일해요. 주어진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는 게 우함수든 기함수든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우함수는요. 마이너스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fx 함수값이랑 같더라. 이런 내용이고 기함수는요. 마이너스를 버리지 못했어요. 밖으로 꺼내가지고 마이너스 fx랑 같더라.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면 각각을 첫 번째 마이너스 사라진 건 우함수, 마이너스가 밖으로 뱉어진 건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대칭성, 대칭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계속 정리하던 거예요 사실. 대칭, 우함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x값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값을 넣어봤더니 그 함수값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다. 즉 y축 대칭을 이루는 함수야 라는 얘기. 반면에 기함수는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부가 반대로 돌아가요. 이거는 원점 대칭
함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함수, 그냥 여기는 EX 이렇게 적을게요. 대표적인 함수가 있어요. 우함수, Y축 대칭으로 생겼는 거. 아까 그렸던 Y는 X제곱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다항함수 중에서는 짝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만 더 적자면 우리 삼각함수도 우리 1학기 때 다뤘으니까 삼각함수 중에 Y축 대칭으로 있는 녀석 그게 누구냐면 코사인 함수였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은 1학기 내용 한 번만 그래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랑 비교해가지고요. 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는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다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서는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원점 대칭으로 생긴 함수예요. 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쌤이 소개하는 부분인데 각각을 도함수 구해볼게요. 즉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뭘 미분할 거냐? 지금 우리 식의 특징이라고 적어놓은 첫째 줄에 있는 걸 각각 미분할 거예요. 각각 미분할 거야. 여기서 쌤이 이제 이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그 지지난 시간인가?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 잠깐 언급한 적 있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 그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왜? 여기 왼쪽 f-x 미분할 때 그걸 써야 되거든. 좌변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같은 거 미분하면 좌변, 우변 미분한 게 또 같아야겠죠? 좌변 미분하면 f'-x 이렇게 될 건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미분이 여기에 곱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우변도 미분한 게 같아야겠죠? 그래서 같다 f'(x) 우변은 그냥 fx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f'-x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이 구조가 f'(x도 결국은 도함수, 함수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를 뱉어내더라. 그러면 여기에 결론은 우함수를 미분하면 위의 결과식처럼 우함수의 미분,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기함수가 돼요. 우함수 자체를 미분하면 기함수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우함수의 대표적인 짝수, 차수, 다항함수였잖아요. 짝수, 차수는 상수항, 2차, 4차, 6차 이렇게 있는 건데 얘는 미분해봐. 차수가 하나씩 깎이지. 그러면 미지수 가지고 있는 건 전부 홀수, 차수일 거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홀수, 차수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영훈아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기함수도 한번 미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 녀석을 미분할 건데 아까 좌변 미분한 게 있었으니까 결과만 적자면 얘는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원래 또 마이너스가 있었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즉 f'x랑 같더라 이렇게 돼요. 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 f'x가 우함수라는 얘기니까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요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미분 파트 쌤이 여기 제목에 미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우함수가 있고요, 기함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함수를 미분하면 조금 전에 기함수 됐었죠? 기함수를 미분해도 우함수가 됐었어요. 밑에다 적을게요. 기함수를 미분해도 우함수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될까요? 예요. 돌려놓으면. 그럼 생각해보는 거지. 기함수는 홀수 차수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부정적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차수는 짝수 차수로 바뀌겠죠? 그리고 적분상수가 따라오겠지? 그런데 적분상수 상수도 0차 짝수 차수니까 우함수 되는 게 맞아. 이거는 성립합니다. 이걸 왜 열심히 설명할까? 요거 생각해봐요. 우함수를, 즉 짝수, 차수, 다항함수를 적분, 부정적분을 하면 기함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명훈아? 왜? 기함수가 되려면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대표적으로 홀수 차수,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홀수 차수로 가는 게 맞아. 맞지? 짝수, 차수를 하나씩 차수를 올릴 거니까 부정적분하면. 근데 뭐가 문제야? 상수항이 문제야. 적분 상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상수항이 항상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면 기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상수항은 짝수 차수라서.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러면 언제 가능한데요? 언제 되는데요? 언제 되냐면 상수항이 적분을 했는데 상수항이 0이 된다면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해 놓을 거는 우함수든 기함수든 미분하면 서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함수를 적분해서 우함수 만드는 건 맞지만 우함수를 적분해서 기함수를 만들 수는 없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뭐 때문에? 상수항 때문에. 그런데 상수항이 0이면 가능하다. 알겠죠? 복습할 때 이거 챙겨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라고 적어 놓은 거고 이 표를 정리하는 최종 목적은 정적분을 할 때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들이 있어서 요거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놓으면 되죠.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이참수처럼 생긴 녀석을 이렇게 y축 대칭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안 그려지니? y축 대칭. 너무 안 그려지는데 y축 대칭 F라고 할게요. 그런데 뭐 아무렇게나 정적분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요럴 때입니다. 언제냐면 구간을 잡을게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를 찾겠습니다. 즉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구간을 잡았습니다. 얘네들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영역이 동일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정적분을 하기 전에 영역부터 따져볼 건데 이쪽 부분에 있는 영역이나 이쪽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나 동일하겠죠? 명훈아 맞니? 네, 왜? 왜? 쌤이 신나게 설명했는데 y축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접으면 포개지니까. 그런데 구간을 원점에서 A만큼 떨어진 대로 똑같이 잡았잖아, 그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자, 이러면 우리가 굳이 적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를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정적분 정의에 따라 그대로 부정적분 한 다음에 아래급 윗급 넣어서 빼면 됩니다.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계산 결과를 조금 더 간결히 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는 y축 대칭이니까 결국은 x값이 0인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만 조금 간격을 둘게요. 0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a까지를 정적분을 한 결과를 몇 개 가져가면 돼요? 2개 가져가면 되지. 오른쪽 왼쪽 이렇게 2개 똑같으니까 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곱하기 2, 2배다 이렇게
바꿔서 정적분 할 수 있어요. 언제? 우함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2배를 하고 나면 항상 아래 끝은 0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 원래 정적분 정의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니까. 본격적인 거는 이제 기함수예요. 기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은 이렇게 있고 Y축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 원점을 지나는 우함수 기함수 직선 하나만 뿅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얘가 F라고 해볼게요. 원점 0 표시했어요. 아까 우함수처럼 구간을 같은 간격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정적분을 할 영역을 볼 텐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하세요 라고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영역 표시를 잠깐만 할게요. 원점 왼쪽은 정적분의 영역이 이렇게 생길 거고 원점 오른쪽은 정적분의 영역이 이렇게 생길 건데요. 정적분의 결과를 좀 주의하라고 했죠. 그죠? 자, 일단 왼쪽 파란색 영역의 넓이부터 표현한다 그러면 넓이는 S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 넓이가 S. 그렇다면 이쪽 넓이도 S죠. 왜? 원점 대칭이니까. 그런데 이것의 정적분 결과를 표현하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S라고 표현해야 되지. 반면에 오른쪽의 정적분 결과는 플러스 S. 그냥 S가 되겠죠. 어머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는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S로 나올 거고 0에서 A까지는 결과가 S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0이 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래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상쇄됐다는 결과야. 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기함수는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기함수는 결국은 정적분 결과가 0이니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식도 적분 구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함수 찾아서 버리자.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표 아래쪽에 식 하나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어머나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뭔가 없애라는 의미구나. 대상함수를 좀 길쭉하게 적어볼게요. x 7제곱, x 5제곱, 3x 3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정적분 dx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여기 항이 벌써 몇 개니? 6개인데 아까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각각 쪽에서 정적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녀석은 뭐다? 기함수다. 기함수는 지금과 같이 절대값의 크기 같고 부가 반대인 영역에서는 정적분 결과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7차 요거 혼자 있으면 정적분 결과는 0이니까 즉 기함수니까 안 해도 돼. 5차 마찬가지, 3차 마찬가지, 1차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써먹으려고 기함수, 우함수, 정적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함수만 남은 거니까 아까 우함수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배를 하되 아래 끝은 0으로 고정시키고 위 끝까지. 그래서 남은 식만 적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배 곱하기 부정적분 구할게요. 이렇게 구합시다.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해서 아래 끝 0, 위 끝 1. 팁을 하나 얘기하자면 아래 끝에 0이가 있으면 0을 넣어서 뺄 건데 뺄 게 없는 거잖아. 그지? 이럴 때는 그냥 위 끝 넣어서 계산하면 되더라. 그럼 2배에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지?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적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적분의 변환인데 뭐 크게 변화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우리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한번 여기를 정적분 계산에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볼게요. 그릴 건 많지는 않고 같이 가봅시다. 평행이동 먼저 보겠습니다. 정적분 계산을 할 때 평행이동 개념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X축, 함수는 뭐 이렇게 F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구간을 미리 정합시다.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 여기를 지금 X축 위쪽으로 정했으니까 넓이 S라고 할게요. 그래서 넓이 S는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은 하긴 하는데 S라는 영역의 넓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X축으로 플러스 K만큼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요. 그런데 넓이는 같게 할 거거든. 그러면 왼쪽에다가 잠깐 표현을 해봅시다. 먼저 구간을 뜻하는 A와 B 이 녀석들은 숫자가 정해지면 그 위치잖아, 그지? 마치 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구간을 뜻하는 A, B는 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플러스 1씩 하면 되는 거거든. 맞죠? 플러스 1씩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고 마이너스 1씩 하면 왼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건데 반면에 F라고 적어뒀던 이 녀석은요 어떤 관계식, 등호가 있는 관계식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이라고 부르거든. 쌤이 이 구분을 왜 하냐면 점은요 이렇게 적을게. 점은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하냐에 따라 그대로 반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 K 위치로 가면 되고 B는 B 플러스 K 위치로 가면 돼요. 그쵸? 그런데 도형은 지금 fx라고 할 건데 도형은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을 잘 생각해 보면 x 자리에 대신 뭔가를 대입을 하는 거고 그때 식으로 따지면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f의 x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이면 x 대신 x-k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점이랑 도형의 평행 이동을 쪼개서 계산했던 겁니다. 괜찮죠? 요게 고1 평행 이동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야. 부호가 반대로 돌아 들어간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이 나오려면 똑같은 넓이 S가 나오려면 함수는 이렇게 됐을 때 함수 평행 이동하면 fx-k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같은 영역의 시작과 끝, 즉 여기가 S로 유지가 되려면 시작은 A 플러스 K, 끝은 B 플러스 K 이런 위치에 존재한다 입니다. 즉 구간도 옮기고 함수도 옮기는데 함수 옮긴 식을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쪽에 S는 A 플러스 K에서부터 B 플러스 K까지 누구를 fx-k를 정적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찮죠? 같다라는 거야. 즉 왼쪽에 정의한 S와 오른쪽에 정의한 S가 동일하니까 둘의 결과는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지금처럼 정적분이 대상함수를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치? fx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fx 빼기 뭐 숫자가 더 붙어 있으면 여기를 간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간결하게 한번 가보죠. 봐봐. x 자리에 나는
x 더하기 k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간단해지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괜찮니? 간단하게 보려고 x자리에 x 플러스 k를 대입하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x자리에 x 플러스 k를 대입하고 싶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래 끝, 위 끝은 점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마이너스 k씩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래 끝 a 플러스 k 마이너스 k a가 되는 거고요. 위 끝 b 플러스 k 마이너스 k b가 되는 거고요. x자리에 x 플러스 k를 대입할 거니까 함수는 평행이동해서 식이 f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정적분 할 때 써먹자 라는 내용이야.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 9까지 x 빼기 7의 4제곱을 정적분 해보세요. 입니다. 사실 4제곱 정도는 전개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분 구간이 5에서 9까지면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 숫자가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대상 함수를 간결하게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이 하면 되죠. 영훈아, x에다가 뭐 넣으면 여기가 간결해지니? 그렇지, x 플러스 7을 대입하면 간결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상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해석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적분 구간은 점으로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는 이라고 할게요. 아래 끝 5는 어떻게 되겠니? 빼기 7을 적용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윗끝 9는 빼기 7을 할 거니까 2로 가겠죠. 그리고 대상 함수는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7, 마이너스 7 상쇄되고 x 4제곱으로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죠. 짠! 그러고 보니 또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아. 대상 함수가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2배로 시작하기로. 그리고 아래 끝을 0에서 위 끝까지 x 4제곱 정적분 이렇게 바꾸기로. 그래서 2배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5차를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5분의 1 x 5제곱이 되겠다. 그것에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아래 끝 0이니까 버리고요. 2의 5제곱을 하면 32. 거기다가 2 또 곱하면 64. 5분의 64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평행이동은 언제 쓰냐? 적분 대상 함수가 복잡할 때 쓴다. 그때 뭐 대신 뭐를 대입할 건데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서 아래 끝, 위 끝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 자, 평행이동 했으니까 대칭이동 가보자. 요것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볼게요. 그림 2개 그릴게요. 첫 번째. x축, y축을 이 정도로 그리고 f는 셈이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구간, 적분 구간 잡을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빨간색 영역으로 칠하는 부분은 정적분으로 표현해보면 뭐 계속 하던 거죠.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y축 대칭 이동 해볼 거예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도 점이랑 도형이랑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점부터 A는 Y축 대칭 이동하면 왼쪽 반대편으로 넘어갈 거니까 어디로? 마이너스 A로 넘어가겠죠? B는 마이너스 B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도형이에요. 여기는 fx라고 쓸게요. fx는 식이 y축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잘 생각해보면 방금 위에서 x좌표가 부호가 왔다 갔다 하거든. 반대로 가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는구나.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돌아갈게요. 그림 하나만 더 그립시다. y축 대칭 이동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f가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를 왼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리면 y축 대칭이 이렇게 된 거겠죠. 식은 바뀌었어요. 뭘로? f의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아까 a에서부터 b 구간까지를 y축 대칭하면 각각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는데 원점에서 더 먼 녀석이 b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렇다면 대칭 이동을 해서 구간이 그대로 다 따라왔기 때문에 요 영역은 아까 칠했던 영역과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a에서부터 b까지 fx 정적분한 결과와 같은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아까 평행이동을 원래대로 돌려놨던 것처럼 여기 봐봐. 똑같이 가보자고. 적분 구간은 사실 상수값이 있을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대상함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바꾸는 것 때문에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보아하니 마이너스 x보다는 그냥 나 x 있고 싶어. 요거를 x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뭡니까? 해석하자면 y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걸 표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는 구간을 뜻하는 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점들은 y축 대칭 이동했을 때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x 값이 다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지? 마이너스 b에서부터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인데 이거를 부호만 바꿔버리면 b에서 a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다시 얘기해 보면 그림을 f를 대칭인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중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 양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위치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맹점이 좀 있네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부호 바꾸면서 아래급 위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a 그 다음에 b까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주어진 대상 함수를 적분하기가 좀 복잡하면 이렇게 바꿔서 하기 위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이용해서 할 건데 여기는